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82년 초였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작은 도시 커빌에서 한 소아과가 문을 열게 되면서 시작되죠. 당시 이 지역엔 병원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었던 맥클레린 두 자녀의 엄마였는데요. 그녀는 소아과를 누구보다 반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같은 해 9월입니다. 그녀의 첫째 아이, 막 3살이 된 카메론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찾게 되죠. 어우, 새로운 문연 병원답게 시설도 깔끔하고 의료진도 친절해서 더욱 신임이 갔습니다. 그렇게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엄마에게 간호사 한 분이 상냥하게 다가와서 말했죠. 어머님, 둘째도 예방접종 하시는 게 어때요? 요즘 홍역이 유행이잖아요. 둘째 첼시는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좀 엄마로선 겁이 났죠. 하지만 간단한 예방접종이라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간호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홍역과 골거리 백신을 접종하기로 합니다. 주사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약물이 세팅되어 있었죠. 엄마는 첼시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았습니다. 곧 간호사가 왼쪽 허벅지에 주사 바늘을 꽂았고요. 아이가 아팠는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 잠깐 아이가 이제 당황을 했는지 헐떡이는 것 같았는데 간호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에 2번째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첼시의 몸이 축 늘어지더니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당황한 간호사가 급히 의사 선생님한테 호출했죠. 15개월밖에 안 된 첼시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되찾는 듯 했지만 이내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첼시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인은 유아 돌연사 증후군. 아니, 엄마로서는 한순간에 정말 아이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맥클레린은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수사를 의뢰했고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새로 문을 연 소아과에서 지난 몇 달간 예방접종을 했던 아이들 중 돌연사한 아이가 첼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병으로 입원한 아이들마저도 발작 증세를 보였고 급사한 아이들까지 있다는 게 밝혀지죠. 자, 일단은 첼시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체내에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될 성분이 검출되죠. 숙시닐콜린이라고 근육이완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건데 호흡에 필요한 그 신체 안에 근육마저 마비시키는 강력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신 마취 때나 이용되는 약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첼시의 사망 원인이 단순한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약물에 의한 독살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첼시에게 주사를 놨던 간호사가 가장 먼저 경찰에 소환됩니다. 그녀는 32살의 지닌 존스. 우선 그녀가 실수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리고 경찰이 전 직장에서 그녀가 어떤 행적을 했었는지 조사를 하다가 하나둘씩 끔찍한 과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일하고 있는 커빌 클리닉 소아과를 포함해서 이 지닌 존스가 거쳐간 병원에서만 무려 60명의 아이들이 원인 모를 발작으로 사망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지닌 존스. 처음부터 간호사였던 건 아닙니다. 20대 초반에 텍사스 한 병원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손님이 주로 의료진들이었죠.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리게 된 그녀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라는 직업에 또는 그들에게 극도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샌안토니오라는 지역에 있는 직업 간호학교에 등록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1년의 수료 과정을 마쳤고 정식으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정보를 드리면 미국에서의 간호사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Registered Nurse라고 해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정규 간호사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Licensed Practical Nurse라고 해서 1년간의 코스를 수료한 직업 간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ertified Nursing Assistant라고 해서 간호 자격증을 획득하고 계신 보조 간호사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지닌 존스가 획득한 면허는 LPN, 즉 직업 간호사였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환자에게 약을 지급하거나 상처에 약 발라주고 드레싱 해주고 또 물론 근육 주사를 놓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분명 정상적인 간호사인 것은 맞습니다. 이 존슨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첫 직장으로 샌안토니오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신입의 열정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존슨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부분에서 굉장히 독단적인 행동을 보였고요. 이걸로 인해 동료들까지 곤란해졌죠. 뿐만 아니라 환자들한테 강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8개월 만에 해고됐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8번의 의료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평소 성격도 무뚝뚝해요. 그리고 공격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때 참다 못한 동료들이 사표를 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존스가 1981년 초에 운 좋게 벡사 카운티라는 곳에 있는 대형 병원 소아 집중 치료실에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쉽게 말해서 중환자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새로 옮긴 병원에서 존슨은 아주 놀랍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늘 웃는 얼굴로 환자 가족들에게 상냥하고요. 아주 지극정성으로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백사 병원장이었던 제임스 로버턴 박사는 그녀의 열정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정말 자진해서 아픈 환자들을 자기가 돌보고 초과 근무까지 감행하니까 병원장이 안 좋아할 수 없겠죠. 그러던 1981년 9월 13일입니다. 2살 된 어린아기 로즈마리 베가가 선천성 심장결합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다행히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요. 아이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베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돌연 사망합니다. 갑작스러운 환자의 죽음.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생후 8개월 된 리차드 리키 넬슨. 아주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왔죠. 근데 입원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퇴원 날짜를 그냥 2, 3일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입원 직후에 오히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아이가 결국 사망하고 말아요. 이렇게 존스가 근무를 시작하고 몇 달 뒤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호흡을 멈추거나 발작 증세를 보이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뭔가 이상했죠. 심지어는 주사를 맞고 나면 애가 피가 멈춰야 되는데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출혈이 계속되는 일도 있었고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보면 병원에서 연이어 3명의 영아가 사망하게 되자 다들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원인을 찾던 중 그 가운데는 지니 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망한 아이들이 병세가 악화되는 시간마다 항상 그녀가 근무를 하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의료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보여온 그 정성스러운 아주 헌신적인 태도를 병원장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의료진들의 우려를 한기로 풀리게 되죠. 그러는 사이 병원에서는 섬뜩한 별명이 돌기 시작합니다. 데스 시프트라고 해서 죽음의 교대라는 단어인데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죠. 근데 이상하게 지닌 존스가 교대하는 시간마다 아이가 죽어나간다 라고 해서 그녀에게 붙어진 별명입니다. 그렇게 1981년 초부터 82년 3월까지 총 14개월 정도 기간이었거든요. 이 병원에서 무려 47명의 아이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중에 지닌 존스가 담당했던 환자는 34명이었죠. 자, 이쯤 되면 이거 뭔가 퇴출을 시키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병원장으로서는 유가족들이 막 소송을 할까 그게 너무 우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사건을 은폐합니다.
대신 병원 이름 바꾸고요. 소아과 중환자실에 근무했던 모든 간호사들을 아예 새롭게 교체하겠다라고 결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무런 죄 없는 간호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병원장이 뭘 하냐면 이 간호사들이 원만하게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진인 존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녀가 옮겨간 게 바로 1982년 텍사스주 커빌에서 새롭게 개원한 소아과입니다. 여긴 홀랜드 박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인 존스를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그러자 이 그녀를 좀 알고 있었던 로보탐 병원장이 사실 넌지시 홀랜드 박사를 만류했다고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 병원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걸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은폐해왔던 거니까요. 결국 이 사실을 모른 채 홀랜드 박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진인 존스를 채용했고요. 개원한 이래 몇 달 동안 총 7명의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전부 대형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서 고비를 넘기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긴 했죠. 근데 박사는 워낙 소아과에 왔던 아이들이 지병이 있고 운이 나쁘게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아니 건강한 애들까지 예방접종만 하면 돌연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전 그 병원장 로보턴 박사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홀랜드 박사는요, 일단 약품 보관실에 주목했어요. 여기는 이 병원장과 담당 간호사였던 진인 존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쫙 진열이 되어 있던 병들을 막 보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죠. 숙신일콜린, 강력한 근육이완제의 약병 2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병은 아예 식염수로 채워져 있었고요. 다른 물질로요. 나머지 한 병은 아예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사는 이걸 바로 경찰에 알렸고, 이후 존슨의 소지품을 뒤져보니까 숙신이콜린도 발견되고 혈액 응고 방지제인 헤파린까지 발견됩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오니까 지니 존스마저도 그래 내가 했다 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아이들한테 근육 이완제를 자기가 투여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간호사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때 밝혀진 범행 동기가 아주 황당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잖아요.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야 하고요. 다 죽어가는 아이들일수록, 더 고통받는 아이들일수록 그 아이들을 돌보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미쳤나 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추후 이제 심리 검사가 진행이 됐는데 진인 존스가 가지고 있는 병이 밝혀져요. 바로 데리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예전에 토요 미스테리에서도 SNS 천사 엄마로 유명한 레이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아픈 아이를 막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SNS에 올렸고 그걸로 응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중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아이를 아프게 만들었던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레이시 또한 데리 뮌하우젠 증후군 환자였죠. 이게 뭐냐면 상대한테 상해를 입혀요. 상대를 아프게 하고 그걸 정석껏 간호하는 내 모습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타인들이 나를 막 칭송하는 그 반응에 만족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존스 역시 환자들을 더 일부러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보살피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던 걸까요? 이게 난 역시 착해, 이런 감정일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결국 1984년 진인 존스는 생후 15개월이었던 첼시를 사망하게 한 1급 살인 혐의, 그리고 그 외에 7명의 아이들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9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듯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수감된 이래로 텍사스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고 수용을 더 이상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형량을 감면해주겠다라는 법이 제정돼요. 근데 그럼 이 중에서 누가 형량을 감면받을 것인가? 그 기준이 정말
어이없는데요. 교도소에서 하루를 문제없이 잘 지내면 남아있는 형량 중에서 이틀을 자동으로 없애준다는 기준입니다. 결국 이 혜택을 받아서 존스의 형기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99년형이 그녀는 결국 33년만 받고 2018년 3월 가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희대의 신생아 살인마 지니 존스가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허망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결코 이걸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존스가 다시 감옥에 투옥될 수 있는가 방법을 찾던 중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입증하면 다시 재판대에 쓸 거고 형을 받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까지 다 발벗고 나서게 되죠. 존스와 과거에 근무했던 의료진, 동료 간호사들 다 찾아가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결국 가석방되기 1년 전인 2017년 5월에 지니 존스가 그 전에 형 받은 거 외에도 11개월 된 조슈아 소여를 포함해서 5명의 아이를 추가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나왔고요. 그녀는 다시 한번 기소됩니다. 가석방 취소됐죠?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정의가 서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제닌 존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하면서 범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정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간호사, 정말 이 아이러니한 단어는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지닌 존스는 사실 단순한 간호사, 죽음의 간호사가 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예요. 과연 그녀는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해서 뭘 얻고자 했던 걸까요? 물론 이건 아주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현상입니다.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 삐뚤어진 정신 상태가 죄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연은 사실 얼마 전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은 정인이 사건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